안녕하세요. 책 읽는 쭈TV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70세 이후에도 가뿐하게 걷습니다. 입니다. 지언이는 아보 마사히로 나카야마 야스히테입니다. 펴낸 곳은 이너북 출판사입니다. 저자 아보 마사히로는 도쿄 GK카이 의대 재활의학과 의사이며 의학 박사이다. 저자 나카야마 야스히데는 도쿄 지카이카이 의대 물리치료사이며 재활과학 박사이다. 저자들은 15만 명을 진료한 고령자 의료 명의이다. 극기의 효능은 정말 다양합니다. 다이어트, 만성요통의 완화, 불면증, 우울증의 치료, 치매 예방 등 90% 이상의 질병을 치료합니다. 이 책은 노후에 침대에서 보내지 않고 자신의 발로 걷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노후에 침대에 누워서만 보내지 않기 위한 3가지 핵심.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기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간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다수 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주요 원인은 관절 질환이며 그 밖에 치매나 뇌졸중입니다. 요컨대 인생의 마지막까지 쌩쌩하게 돌아다니며 일상생활을 즐기려면 관절을 다치지 말고 골절이나 낙상 등을 당하지 않도록 하고 뇌졸중이나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하면 됩니다. 이런 질환에 걸리지 않으면 업무의 효율도 높아지고 돈도 많이 모을 수 있고 조기 은퇴해서 제2의 인생을 자연에 파묻혀 살고 싶다는 꿈도 현실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절 질환, 뇌졸중, 치매에 걸리지 않기 위해 지금부터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적극적으로 예방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스트레칭이나 근력 운동을 해서 몸을 제대로 움직이고 균형 잡힌 영양 섭취에 신경 쓰고 목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올바른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예방책은 일찍 시작할수록 좋습니다. 적어도 50대에 시작하면 좋습니다. 잘 쓰기만 해도 인생이 즐거워진다. 정말로 자세가 안 좋구나. 쇼윈도에 비친 자기 모습을 힐끗 봤다가 등이 둥글게 굽어진 모양새에 흠칫 놀란 적은 없습니까? 등이 굽어지는 이유는 나이가 들면서 머리가 앞쪽으로 기울기 때문입니다. 머리의 무게는 나이가 들어도 그다지 달라지지 않지만 근력은 나이 들수록 점점 떨어져서 목으로 머리의 무게를 충분히 지탱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 무게는 일반적으로 몸무게의 8%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몸무게 60kg인 사람은 머리 무게가 5kg 정도 되는 셈입니다. 볼링공이 오랜 세월 동안 목 위에 놓여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는 등 근육이 머리를 튼튼하게 받칠 수 있지만 근력은 나이가 들수록 쇠약해지는 법이어서 중력을 뱉어내는 것만으로도 벅차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등을 똑바로 세울 여력이 없어져서 등이 둥그스름하게 굽어지게 됩니다. 근력이 떨어지다 보면 급기야 척추도 휘어지게 됩니다. 그 지경에 이르면 특별히 힘든 일을 한 것도 아닌데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저절로 몸이 고단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육이 몸의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과다하게 긴장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보통 나이가 들수록 등이 굽어지면서 몸이 앞으로 숙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머리도 아래쪽으로 숙어지기 때문에 시선은 자연스럽게 발밑을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태로는 앞을 보기 어렵기 때문에 턱을 살짝 내밀어
시선을 앞으로 향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엉덩이가 뒤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세우등이라는 흐트러진 자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우등이 되면 생기가 사라져서 늙어 보이기 마련입니다. 반대로 등줄기를 꼿꼿이 세우는 것만으로도 한층 젊어 보입니다. 등을 둥그스름하게 방치해 둔다면 어떤 악영향이 생길까요? 일단 걷는데 악영향을 끼칩니다. 척추가 꼿꼿하지 않으면 균형을 잡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걷는다는 행위는 원활하게 중심을 앞으로 이동함으로써 가능해집니다. 등이 휘어져 있으면 걸을 때 중심이 너무 앞으로 쏠려 넘어질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등을 오랫동안 둥그스름하게 방치해두면 등 근육을 다시 펴기 어려워집니다. 심지어 허리를 뒤로 젖히기나 기지개를 켜는 동작조차 할 수 없게 됩니다. 갈비뼈와 척추의 움직임이 제한되어 앞으로 몸을 숙이는 시간이 많아지는 탓에 호흡의 효율마저 떨어집니다. 허리를 필요 이상으로 젖히면 안 된다. 바람직한 자세를 취하려고 가슴을 펴는 것까지는 좋지만 너무 의욕이 넘치면 오히려 자세가 흐트러져 버립니다. 허리가 지나치게 뒤로 젖혀진 자세는 좋지 않습니다. 가슴을 너무 펴면 턱이 올라가 목과 어깨에 부담이 가해져서 어깨 통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편안한 자세에서 가슴을 살짝 펴고 무릎은 똑바로 뻗습니다. 양다리 간격은 어깨 너비보다 약간 좁은 정도로 유지합니다. 또한 벽에 뒷머리와 발 뒤꿈치를 대고 엉덩이가 살짝 닿을 정도의 자세를 취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때 어깨에 힘을 빼고 머리가 벽에 확실히 닿도록 의식해야 합니다. 시선은 앞을 똑바로 향하고 턱은 가볍게 당기고 무릎은 완전히 펴줍니다.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습관을 들이려면 자신이 그 자세를 똑바로 취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누군가에게 찍어달라고 해서 의식적으로 똑바로 섰을 때의 자세와 평소의 무의식적 자세를 사진으로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두 모습이 거의 같다면 당신은 일상적으로 올바른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고령자는 균형력을 조심해야 한다. 우리 몸은 무게중심을 안정시키고 자세를 유지하는 힘, 즉 균형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력의 부하를 가장 적게 받는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직립자세입니다. 직립자세는 양다리로 튼튼하게 똑바로 서는 자세입니다. 이것은 근력의 조화가 가장 잘 잡힌 자세이기도 합니다. 똑바로 서기만 하면 되니까 젊었을 때는 당연하게 취할 수 있는 자세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렇게 당연했던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균형력이 저하하기 때문이지요. 결과적으로 고령자는 몸을 일으킬 때 혹은 턱이나 경사가 있는 곳을 걸을 때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일이 흔히 발생합니다. 엎질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지만 쇠약해진 균형력은 훈련을 통해 다시 향상할 수 있습니다. 젊을 때처럼 쌩쌩하지는 않겠지만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만큼 나아집니다. 균형력을 높이는 간단한 훈련이 몇 가지 있는데 여기에서는 발 뒤꿈치 들어 올리기 훈련을 소개하겠습니다. 발 뒤꿈치 들어 올리기 훈련 1. 등을 펴고 똑바로 씁니다. 다리는 편하게 벌립니다. 2. 처음에는 양손을 벽에 대고 5에서 10초간 발 뒤꿈치를 듭니다. 발 뒤꿈치를 살짝 띄우기만 하면 충분합니다. 3. 점차 한 손만 대고 버티기, 두 손가락만 대고 버티기, 손가락 끝으로 버티기로 난이도를 단계적으로 높이다가 마지막에는 손을 벽에서 완전히 떼고 발 뒤꿈치를 듭니다. 이렇게 하면 종아리 근육이 단련됩니다. 걷기의 효능은 놀라울 정도로 다양하다. 간병이 필요한 40에서 64세의 환자 가운데
51.1%가 뇌졸중 환자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뇌졸중을 발병시키는 위험인자에는 수정할 수 있는 위험인자가 있습니다. 수정할 수 있는 위험인자를 통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겨드랑이에 땀이 흐를 정도의 걷기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적절한 운동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근력을 높입니다. 걷기는 치매 예방 효과도 큽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 따르면 걷기 운동을 일주일에 90분 하는 사람은 40분 이하로 하는 사람에 비해 인지 기능의 저하가 적었다고 합니다. 고령인데도 건강하다면 분명히 젊었을 때부터 자주 걷는 사람일 것입니다. 건강하기 때문에 걷는 것이 아닙니다. 걷기 때문에 건강한 것입니다. 하루 1만 걸음은 지나친 목표이며 가벼운 산책만으로도 충분하다. 일본의 나카노조 연구라는 유명한 조사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는 나카노조 마을에서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입니다. 하루 2000걸음 걸으면 와병 환자 되는 일이 현저히 줄어든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1965년 일본에서 만보계라는 상품이 유행하면서 건강을 위해 하루 1만 걸음을 걸어야 한다는 속설이 퍼졌는데, 이는 만보계라는 상품명 때문에 잘못 알려진 풍문일 뿐 의학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1만 걸음까지 걸을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7,000걸음이면 암, 동맥경화, 골다공증 등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걷기는 보폭과 속도에 따라 운동량이 달라집니다. 1. 넓은 보폭과 빠른 속도로 걷기. 2. 넓은 보폭과 느린 속도로 걷기. 3. 좁은 보폭과 빠른 속도로 걷기. 4. 좁은 보폭과 느린 속도로 걷기 등 4가지 걷기 패턴을 만들 수 있습니다. 패턴 1은 근활동과 심폐기능이 활발해지고 심장박동이 빨라집니다. 패턴 4는 운동량이 적어서 심장박동이 그다지 빨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패턴을 선택하든 걷기 운동을 할 때는 시간, 횟수, 속도에 항상 유의해야 합니다. 시간은 운동 1회당 30에서 60분, 횟수는 일주일에 3에서 5회, 속도는 빠르게 걷기로 땀이 조금 날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올바른 걷기 동작으로 즐겁게 걷자. 1. 시선은 똑바로. 상체를 일으킨다. 시선을 아래로 떨어뜨리지 말고 먼 곳을 똑바로 바라본다. 2. 어깨에 힘을 뺀다. 어깨와 팔에 힘을 빼고 편안하게 걷는다. 3. 팔꿈치를 구부렸다 폈다 하면서 팔을 크게 흔든다. 팔꿈치를 뒤로 당기면 몸이 앞으로 나아가는 추진력을 얻을 수 있다. 4. 발끝으로 지면을 민다. 발끝으로 지면을 힘차게 밀어낸다. 그러면 앞으로 나아가는 추진력이 높아지고 걸음의 효율도 좋아진다. 5. 발 뒤꿈치로 착지한다. 내디딘 발을 발 뒤꿈치부터 지면에 닿게 한다. 그러면 충격을 부드럽게 흡수해서 무게중심을 원활하게 앞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 6. 보폭을 1cm 느린다. 보폭을 평소보다 1cm 더 느린다는 느낌으로 발을 내디딘다. 운동 전후에는 꼭 스트레칭을. 운동 전에 스트레칭을 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재활과 관련된 수많은 학회에서 강력하게 권고하는 사항입니다. 스트레칭이라는 말은 느리다라는 뜻인데, 근육의 가동 범위를 최대한 느린다는 느낌으로 스트레칭을 하면 좋습니다. 수축에 의한 근력 강화의 효과를 얻으려면 근육의 가동 범위를 가급적 늘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칭은 유연성을 향상시키는 작용, 근육의 과도한 긴장을 푸는 작용, 피로회복을 촉진하는 작용, 부상을 예방하는 작용,
휴식 효과 등이 있습니다. 근육이 원활하게 움직이고 있음을 뇌에 인식시킨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스트레칭을 하지 않고 운동을 시작하면 근육이 생각처럼 움직이지 않을 수 있고 근육 파열이나 염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운동 후에 스트레칭을 하면 과도하게 흥분한 근육을 가라앉히는 효과도 있습니다. 유연성과 안정성. 날마다 자신의 모든 관절을 움직이는 체조를 실시해서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보행을 하려면 균형이 중요합니다. 서 있을 때 몸이 흔들리지 않을수록 안정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외다리로 오래 서 있도록 훈련하면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저에게 재활 치료를 받는 환자들은 보통 외다리 서기를 몇 초밖에 하지 못합니다. 환자들은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몸의 안정성도 나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안정성을 파악하려면 외다리로 최대한 서 있을 수 있는 시간을 측정해 보면 됩니다. 50대는 1분 동안, 7, 80대는 30초 이상 서 있을 수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걷는다는 행위는 좌우 다리를 번갈아 가며 외다리 서기를 하는 동작이기 때문에 당연히 외다리 서기 능력은 걷기의 안정성으로 이어집니다. 이 동작은 특히 낙상 예방에 좋으므로 꾸준히 실시하면 좋습니다. 골밀도를 쉽게 높일 수 있는 활동. 발 뒤꿈치에 확실한 자극을 넣기입니다. 이러한 발 뒤꿈치 착지는 이상적인 보행법을 대표하는 요소입니다. 인간의 몸은 발 뒤꿈치가 땅에 닿는 순간에 맞춰 근육이 활동하도록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습니다. 발 뒤꿈치 착지 동작은 근육을 깨우는 스위치와 같은 역할인 셈입니다. 나이가 들어 발목 조절 기능이 떨어지면 균형성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므로 걷기 운동할 때나 평소에 걸을 때 발 뒤꿈치로 착지해서 제대로 자극을 넣겠다고 의식하는 것은 골밀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뼈는 자극을 받지 않으면 쉽게 부러지기 일쑤입니다. 근육은 방치하면 감소할 뿐 관절이나 몸을 잘 쓰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면 근육은 점점 쪼그라듭니다. 젊었을 때 운동을 많이 하지 않았더라도 그리고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나서 운동을 시작하더라도 젊었을 때만큼은 아니지만 근력을 충분히 저금할 수 있습니다. 쉽게 피로해지지 않는 몸을 만드는 대둔근 운동. 안정적인 보행에 크게 관여하고 있는 것이 다리 관절과 고관절입니다. 몸의 무게중심에 가까운 고관절을 탄탄하게 고정하는 것이 신체의 안정성에 큰 영향을 줍니다. 고관절을 단련하는 운동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다리를 들어 올리는 운동입니다. 그리고 이 고관절을 느리거나 뒤로 젖히는 작용을 하는 것이 엉덩이 근육인 대둔근입니다. 엎드려서 다리를 들면 엉덩이 근육이 솟아오릅니다. 이 근육은 걷기 운동에서 몸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 근육을 단련하려면 엎드린 상태에서 무릎을 펴고 다리를 한쪽씩 번갈아 가면서 들어 올립니다. 이때 무릎을 잘 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릎을 구부리면 햄스트링이 작용해서 다리를 쉽게 들어 올릴 수 있게 돼요. 운동 효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른쪽, 왼쪽 교대로 한쪽 다리를 천천히 들고 30초 이상 유지한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까? 외다리로 오랫동안 서 있도록 훈련하면 낙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